안녕하세요. 어른들의 연애담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 미정 씨의 하루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혼자, 밥을 먹을 때도 혼자, 저녁이 되어 잠들 때도 혼자였어요. 딸과 아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멀리 살고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전화가 전부였죠. 유일하게 사람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중학교 동창 카톡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늘 읽기만 할 뿐 직접 말을 거는 법이 없었어요. 그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보며 혼자 웃거나 공감 이모티콘 하나 정도 누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미정 씨에게 어느 날 단톡방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50년 전 같은 반 친구였던 박진수 씨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어느새 둘 사이에 10일 카톡창이 열렸죠. 매일 밤 이어지는 대화, 처음으로 느껴보는 설렘, 그리고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하는 조심스러움. 미정 씨의 60대는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톡 동창방에서만 말 섞던 친구가 60대의 첫 연인이 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미정 씨는 오늘도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있습니다. TV에서는 아침 드라마가 흘러나오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저 집안에 사람 목소리가 있다는 게 덜 쓸쓸할 뿐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1년은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아이들 챙기고 집안 정리하느라 시간이 갔어요. 2년 차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3년째 미정 씨는 완전히 혼자라는 걸 매일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딸은 부산에서 남편 손주들과 살고 있고 아들은 미국에서 직장 생활 중이에요. 명절이나 생일 때 얼굴 보는 게 전부죠.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는데 그마저도 안부를 묻는 짧은 통화로 끝나곤 합니다. 미정 씨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카카오톡 알림이 몇 개 떠 있습니다. 대부분 단체 문자나 광고인데 그 중에서 동창 카톡방 알림만 유독 눈에 들어오죠. 동창 모임방은 항상 활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수십 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고 저녁이면 또 한 차례의 대화가 이어지죠. 누군가 좋은 아침 사진을 올리면 다들 이모티콘으로 반응하고 건강 정보가 올라오면 고마워하는 댓글이 달립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늘 읽기만 할 뿐이에요. 가끔 웃긴 이야기가 나오면 혼자 피식 웃기도 하지만 직접 말을 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이상하게 보일까봐 망설여지거든요. 미정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또다시 읽기만 하고 화면을 내려놓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미정 씨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달걀, 어제 먹다 남은 된장찌개 한 그릇. 혼자 먹기엔 충분하지만 매일 이런 식이에요. 밥을 차려놓고 혼자 숟가락을 들 때마다 예전엔 네 식구가 둘러앉았던 식탁이 자꾸 떠오릅니다. 미정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TV에서는 여전히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정 씨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길을 걷다 보면 가끔 아는 얼굴과 마주칩니다. 옆집 아주머니, 슈퍼 주인 아저씨, 공원에서 자주 보는 할아버지들. 인사는 나누지만 그게 전부죠. 깊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 씨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들어 카톡방을 열어봤습니다. 동창들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방 안에는 누군가 여행 사진을 올렸더군요. 제주도에 다녀왔다는 친구의 사진이었어요.
파란 바다, 맛있어 보이는 음식, 환하게 웃는 얼굴. 댓글들이 주르륵 달려 있습니다. 미정 씨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부럽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왠지 모를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죠. 그냥 하트 이모티콘 하나만 살짝 눌렀어요. 저녁이 되자 미정 씨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책을 읽다가 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하루가 저물어 가요. 잠자리에 들기 전 미정 씨는 다시 한번 카톡방을 확인했어요. 오늘도 수십 개의 메시지가 오갔지만 미정 씨가 남긴 건 이모티콘 몇 개뿐입니다. 미정 씨는 핸드폰을 침대 옆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드는 하루. 그저 카톡 알림 소리만이 유일하게 세상과 연결된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날들이죠. 하지만 미정 씨는 아직 몰라요. 바로 그 카톡방에서 곧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인연이 시작될 거라는 거요. 어느 월요일 아침 미정 씨는 평소처럼 카톡방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주말 동안 쌓인 메시지가 99개를 넘어가 있었죠. 다들 주말에 뭘 했는지, 손주들은 어떤지, 건강은 괜찮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미정 씨는 조용히 스크롤을 내리며 읽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박진수라는 이름이었어요. 미정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박진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남학생이 떠올랐죠. 미정 씨는 희미한 기억을 따라가 봤어요. 박진수는 반에서 유명한 개구쟁이였습니다. 늘 친구들을 웃기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래도 밝게 웃던 아이였죠. 그런데 졸업 후론 거의 소식이 없었어요. 미정 씨는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냥 넘어갈까도 싶었지만 이름을 직접 불렀는데 무시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답장을 썼습니다. 짧은 답장이었지만 미정 씨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괜히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까, 뭔가 잘못 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그런데 금세 답장이 왔어요. 미정 씨는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갑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지 몰랐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인지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반가워한다는 게 새삼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진수 씨는 종종 미정 씨 이름을 불렀어요. 단톡방에 누군가 음식 사진을 올리면 미정 씨를 떠올리며 말을 걸기도 하고 날씨 이야기가 나오면 안부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미정 씨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답장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짧게라도 답을 하면 진수 씨가 또 재미있는 말로 받아주곤 했죠. 다른 동창들도 둘의 대화를 보며 반가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정 씨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핸드폰 알림 소리를 들었어요. 카톡방에서 또 무슨 이야기가 오가나 싶어 확인해 봤는데 이번엔 진수 씨가 옛날 사진을 한 장 올렸더군요. 흑백 사진 속엔 교복 입은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있었어요. 졸업 앨범에서 찍은 사진 같았죠. 사진 속 얼굴들은 어려 보이고 흐릿했지만 그때의 순수했던 시절이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이 댓글로 자기 얼굴을 찾으며 떠들기 시작했어요. 미정 씨도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뒤쪽에 서 있는 작고 수줍어 보이는 여학생이 자신인 것 같았어요.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댓글을 달자 진수 씨가 바로 답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이었어요.
미정 씨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이 왠지 정겹게 느껴졌죠. 변한 게 없다는 게 때론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정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그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50년 전 교복 입고 웃던 아이들이 이제는 다들 60대가 넘은 어른이 됐습니다. 누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고, 누구는 아직 손주를 기다리고 있고, 또 누구는 이미 세상을 떠나기도 했죠. 미정 씨는 혼잣말을 하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쓸쓸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조금 따뜻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말을 걸어주고 옛날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 씨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왠지 카톡방이 궁금했거든요. 혹시 진수 씨가 또 무슨 말을 남겼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미정 씨 자신도 이런 마음이 낯설었어요. 핸드폰을 켜보니 역시나 진수 씨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는 인사였어요. 단톡방 전체를 향한 인사였지만 왠지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미정 씨는 이번엔 조금 더 빨리 답장을 보냈어요. 고맙다는 짧은 인사였지만 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죠. 진수 씨는 금세 이모티콘으로 답했고 미정 씨는 그걸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미정 씨의 아침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어나자마자 카톡방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고 진수 씨의 메시지를 찾아보는 게 하루의 첫 일과가 됐습니다. 아직은 작은 변화였지만 미정 씨의 마음속 어딘가에 잔잔한 설렘이 싹트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집이 여전히 조용하고 TV 소리만 들리는 일상도 변함없었지만 이제 미정 씨에게는 기다려지는 알림이 생긴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미정 씨의 하루에 작은 빛을 더해주고 있었어요. 어느 목요일 밤 미정 씨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에선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집중이 안 됐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고 카톡방을 확인했죠. 동창들은 오늘도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누군가 동네 맛집을 추천하고 또 누군가는 요즘 아픈 데가 생겨서 병원에 다닌다고 걱정을 털어놨습니다. 미정 씨는 조용히 읽어내려가며 이따금 공감 이모티콘을 눌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밤 9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낯선 알림이 하나 떴어요. 단톡방이 아닌 개인 메시지 알림이었죠. 미정 씨는 깜짝 놀라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박진수 씨였어요.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미정 씨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왜 개인 메시지를 보냈을까? 무슨 일이 있나?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손가락을 떨며 메시지를 열어봤어요. 진수 씨는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단톡방에서는 말 못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따로 연락한다는 내용이었죠. 미정 씨는 한참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몇 번이나 글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결국 짧게 괜찮다고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진수 씨는 금세 답장을 보냈습니다. 별일은 아니고 그냥 요즘 미정 씨가 예전보다 단톡방에서 말을 많이 해서 반가웠다고 개인적으로도 안부가 궁금했다고 했어요. 미정 씨는 화면을 보며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마음이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누군가 자신의 안부를 궁금해한다는 것, 그것도 이렇게 따로 메시지를 보낼 만큼 신경 쓴다는 게 낯설면서도 고마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진수 씨가 먼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고, 미정 씨는 평범하게 산다고
별일 없이 혼자 지낸다고 답했습니다. 진수 씨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물었어요. 미정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가끔 외롭긴 하지만 익숙해졌다고요. 남편을 잃은 지 벌써 몇 년이 됐고 자녀들도 각자 바쁘게 살고 있으니 이제는 혼자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진수 씨는 잠시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자신도 비슷하다고 오래전에 이혼했고 지금은 혼자 산다고 털어놨어요. 자녀들과는 연락하고 지내지만 역시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서 자주 보진 못한다고 했죠. 미정 씨는 진수 씨의 이야기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됐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꽤 오래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요즘 건강은 어떤지, 자녀들은 잘 지내는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누군가와 나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진수 씨가 이제 자야겠다고 했어요. 내일 또 이야기하자고 편하게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미정 씨는 고맙다고 답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진수 씨와 나눈 대화가 자꾸 맴돌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어떨지, 실제로 만나면 어떤 모습일지,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미정 씨는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상한 걸까? 남편을 잃은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남자를 생각한다는 게 죄스러운 걸까? 여러 생각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고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게 위안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 씨는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진수 씨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라는 짧은 인사였죠. 미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젯밤의 대화가 꿈이 아니었다는 게 새삼 신기했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개인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인사로 시작해서 점심엔 뭘 먹었는지, 저녁엔 하루가 어땠는지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이었어요. 단톡방에서는 여전히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했지만 이제 두 사람 사이엔 남들 모르는 작은 비밀이 생긴 겁니다. 미정 씨는 하루 종일 핸드폰을 가까이 두게 됐어요. 혹시 진수 씨에게서 메시지가 올까봐, 알림을 놓칠까봐 신경이 쓰였거든요. 장을 보러 갈 때도, 청소를 할 때도 핸드폰은 늘 손 닿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두 사람은 조금씩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수 씨는 이혼 후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고 미정 씨는 남편을 간호하며 힘들었던 기억을 털어놨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져주는 대화였어요. 미정 씨는 점점 진수 씨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알림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먼저 반응했어요. 이게 설렘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이 만든 착각인지 구분이 안 됐지만 분명한 건 요즘 하루하루가 예전보다 덜 외롭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하지만 단단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미정 씨와 진수 씨는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하는 사이가 됐어요. 아침에 눈 뜨면 서로 안부를 묻고 낮에는 점심 메뉴를 공유하고 저녁엔 하루 일과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미정 씨의 생활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대충 입고 나가던 옷차림도 신경 쓰게 됐고 거울을 보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혹시 진수 씨와 우연히 마주칠까봐 동네에 나갈 때도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게 됐죠. 핸드폰 알림 소리에 대한 반응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귀찮게 느껴졌던 알림이 이젠 가장 기다려지는 소리가 됐습니다. 특히 밤 9시쯤 진수 씨에게서 오는 메시지는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산에 사는 딸이 명절을 앞두고 집에 들렀거든요. 딸은 어머니 집에서 하룻밤을 자기로 했어요. 저녁을 함께 먹고 TV를 보는데 미정 씨의 핸드폰에서 계속 알림이 울렸습니다. 딸이 슬쩍 물었어요. 요즘 누구랑 그렇게 자주 연락하냐고요. 미정 씨는 당황해서 그냥 동창들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미정 씨는 평소처럼 진수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는 딸이 신경 쓰였거든요. 핸드폰을 보다가 딸이 깨면 어쩌나 혹시 메시지 내용을 볼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진수 씨가 평소처럼 안부 메시지를 보냈지만 미정 씨는 간단하게만 답했습니다. 오늘은 딸이 와서 일찍 자야 한다고요. 진수 씨는 알겠다며 내일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는 천장을 보며 여러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딸이 알면 뭐라고 할까? 엄마가 남자랑 매일 연락한다는 걸 알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딸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요즘 외로우시냐고, 혹시 이상한 사람한테 연락받는 건 아니냐고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으니 조심하라는 당부였죠. 미정 씨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딸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딸 눈에 엄마는 그렇게 약하고 순진한 사람으로 보이는 걸까?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게 딸에겐 위험해 보이는 걸까? 딸이 떠나고 나서야 미정 씨는 진수 씨에게 제대로 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어요. 어제 제대로 이야기 못해서 미안하다고, 딸이 와서 조심스러웠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진수 씨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아들이 가끔 전화해서 괜한 걱정을 한다고 했죠. 자식들은 부모가 늙었다고 생각해서 뭐든 걱정하는 것 같다고요. 두 사람은 그 이야기를 나누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식들에겐 영원히 보살펴야 할 늙은 부모일 뿐 아직도 감정이 있고 외로움을 느끼는 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미정 씨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눈가, 처진 볼살, 하얗게 센 머리카락.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마음은 아직 젊은 것 같은데 거울 속 모습은 분명히 할머니였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게 우스운 일일까? 60대에 가슴이 설렌다는 게 어울리지 않는 일일까? 미정 씨는 자꾸만 자신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 받는 음성 통화였죠. 미정 씨는 놀라서 한참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수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별일은 아니고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했어요. 미정 씨는 어색해서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지만 진수 씨가 편하게 대화를 이끌어줬습니다. 두 사람은 10분 정도 통화했어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미정 씨에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문자로만 나누던 이야기를 실제 목소리로 듣는 게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통화를 끊고 나서 미정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분명 설렘이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이 감정을 계속 키워도 괜찮은 걸까?
만약 누군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딸이 알면, 아들이 알면, 주변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미정 씨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설렘과 죄책감,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진수 씨와의 대화가 자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정 씨는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딸에게 전화할 때는 진수 씨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고 동창 모임 이야기도 대충 넘어갔습니다. 이 작은 비밀을 지키는 게 조심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진수 씨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둘 다 자식들 눈치를 보고 있었고 이 나이에 새로운 감정을 느낀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매일 밤 서로에게 연락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조심스러움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 특별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두 달째 접어들던 어느 날 진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데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요. 그냥 가벼운 커피 한 잔 정도라고 했어요. 미정 씨는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런 제안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받고 나니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문자로만 대화할 때는 괜찮았는데 실제로 만나면 어떨까? 실망하지는 않을까? 늙은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미정 씨는 답장을 몇 번이나 썼다가 지웠습니다. 좋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아직 이르다고 해야 할지 갈팡질팡했죠. 1시간쯤 고민하다가 결국 짧게 좋다고 답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진수 씨는 금세 답장을 보냈어요. 고맙다고, 그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동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죠. 미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좋다고 답했습니다. 약속을 정하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뭘 입고 가야 하지? 머리는 어떻게 하지? 화장은 해야 하나?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금요일까지 사흘이 남았어요. 미정 씨는 그 사흘 동안 옷장을 몇 번이나 뒤졌습니다. 너무 화려한 옷은 이상해 보일 것 같고 너무 평범한 옷은 성이 없어 보일 것 같았어요. 결국 깔끔한 베이지색 가디건에 검은색 바지를 골랐습니다. 머리도 문제였어요. 평소에는 대충 묶고 다녔는데 이번엔 미용실에 가서 손질을 받기로 했습니다. 미용실 원장님이 오랜만이라며 반갑게 맞아줬어요.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미정 씨는 그냥 기분 전환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다듬는 동안 미정 씨는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주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미용실 원장님이 연하게 화장도 해주겠다고 했고 미정 씨는 고맙다며 받아들였어요. 드디어 금요일이 됐습니다. 미정 씨는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했어요. 약속 시간은 오후 3시인데 벌써 아침부터 긴장돼서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대충 때우고 1시간 전부터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처음 고른 옷을 입어봤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벗고 다른 옷으로 바꿔 입었다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벗었습니다. 결국 처음 고른 옷으로 다시 돌아왔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살펴봤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은은한 화장, 단정한 옷차림. 그래도 거울 속 모습은 여전히 60대 할머니였습니다. 미정 씨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이러는 게 우스운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미정 씨는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미정 씨는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용한 카페 안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였어요. 박진수 씨였습니다. 진수 씨도 미정 씨를 발견하고 일어섰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교복 입던 아이들이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른이 돼서 마주하고 있었죠. 진수 씨가 먼저 웃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미정 씨도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갔어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을 때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랜만이라고 이렇게 보니 반갑다고 했죠.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자신도 반갑다고 많이 긴장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진수 씨는 자신도 긴장했다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옛날 교실에서 보던 그 웃음과 비슷해 보였어요. 미정 씨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하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문자로 나누던 이야기들을 꺼내며 편해졌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자식들은 잘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진수 씨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말투도 부드러웠고 미정 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이 진지했습니다. 옛날 개구쟁이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월을 겪으며 성숙해진 어른이 앉아 있었어요. 미정 씨도 점점 긴장이 풀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웃음도 나왔고 이야기도 술술 나왔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게 외롭다는 이야기, 자식들과의 거리감, 요즘 하루하루의 소소한 일상들을 나눴습니다. 진수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혼 후 혼자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 사업 실패로 힘들었던 시절, 그래도 자식들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애쓴 이야기들이었죠. 미정 씨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카페 안은 어느새 어둑해지기 시작했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가 시계를 보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냐고 놀라워했어요. 미정 씨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오래 대화를 나눈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마음이 편하고 따뜻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진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겠냐고요. 미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 다음에 또 보자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 씨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하게 채워진 느낌이었어요. 오늘 만남이 실망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아침에 봤던 긴장된 표정 대신 은은하게 미소 짓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정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게 설렘이 맞는 걸까? 60대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걸까? 답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오늘 하루가 행복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진수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만나서 좋았다고 다음에 또 보자고 했습니다. 미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자신도 좋았다고 고맙다고요.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미정 씨와 진수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카페에서 커피만 마시다가 점점 함께 산책도 하고 식사도 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사이였죠.
미정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진수 씨의 메시지를 확인했고, 외출할 때면 혹시 우연히 마주칠까봐 옷차림을 신경 썼습니다. 집안 청소도 더 자주 하게 됐고, 거울도 더 자주 들여다봤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엔 무표정하게 하루를 보냈는데 요즘은 자주 웃었어요. 혼자 있을 때도 진수 씨와의 대화를 떠올리면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창 단톡방에서도 눈치 빠른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미정이랑 진수가 요즘 뭔가 수상하다고, 둘이 자주 만나는 것 같다고요. 어느 날 단톡방에서 누군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너희 둘 혹시 사귀는 거 아니냐고요. 미정 씨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진수 씨는 농담으로 받아넘겼지만 미정 씨는 한참 동안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그냥 친구 사이라고, 같은 동네 사니까 가끔 만날 뿐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래 하며 웃었지만 미정 씨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그날 저녁 진수 씨에게 따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단톡방에서 그런 이야기 나와서 당황스러웠다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수 씨는 한참 뒤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신도 고민이 많다고, 사실 요즘 미정 씨를 보면 마음이 편하고 좋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친구 같기도 하고 뭔가 그 이상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이상한 건지 혼란스럽다고 털어놨습니다. 미정 씨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자신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진수 씨를 만나면 기분이 좋고, 연락이 오면 설레고, 보고 싶어지는 이 감정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특별한 감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연애라고 부르기엔 나이가 많고 쑥스러웠지만 그냥 친구라고 하기엔 너무 설렜어요. 결국 두 사람은 이름을 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서로에게 편한 사이, 마음이 통하는 사이로 지내기로 했죠. 굳이 정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미정 씨는 진수 씨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가을이었어요.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수 씨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이혼하게 된 이후 사업 실패로 힘들었던 시절, 그래도 자식들만은 끝까지 책임지려고 노력한 이야기들이었죠. 미정 씨는 조용히 들었어요. 진수 씨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힘든 상황에서도 책임을 다하려 노력한 모습, 자식들을 끝까지 돌본 모습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정 씨는 문득 깨달았어요. 젊을 때는 조건을 따졌습니다. 학벌, 직업, 경제력 같은 것들이 중요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성실함이고, 외모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돈도 많지 않았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미정 씨의 이야기를 들어줬고, 외로울 때 곁에 있어줬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줬어요. 그게 미정 씨에겐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헤어질 때 진수 씨가 조심스럽게 미정 씨의 손을 잡았어요. 순간 미정 씨는 깜짝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진수 씨는 미안하다고,
갑자기 그래서 놀랐냐고 물었습니다. 미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놀라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 씨는 아까 잡았던 손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진수 씨의 따뜻함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진수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손 잡아서 놀랐냐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미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다고, 오히려 좋았다고요. 진수 씨는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고 미정 씨는 그러자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확실히 특별한 사이가 되고 있었어요. 비록 연애라는 말을 쓰기엔 어색하고 나이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분명한 건 두 사람이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됐다는 거였습니다. 미정 씨는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어요. 60대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누군가와 손을 잡는 게, 이렇게 기다려지는 사람이 생긴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주말, 동창회 오프라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단톡방에서만 얼굴을 보던 친구들이 실제로 모이는 자리였어요. 미정 씨는 처음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람 많은 자리가 부담스럽기도 했고 진수 씨와의 관계가 더 드러날까봐 걱정도 됐거든요. 하지만 진수 씨가 같이 가자고 했어요. 함께 가면 더 편할 거라고, 혼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죠. 미정 씨는 고민 끝에 가기로 했습니다. 모임 당일 미정 씨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거울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결국 심플한 니트에 깔끔한 바지를 골랐어요. 식당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친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다들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50년 만에 보는 얼굴도 있었고 자주 연락하던 친구들도 있었죠. 모두 나이가 들었지만 웃는 모습은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진수 씨는 미정 씨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미정 씨를 찾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미정 씨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그를 봤고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어요. 진수 씨는 자연스럽게 미정 씨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지만 아무도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았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다들 옛날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학창 시절 추억, 선생님 이야기, 그때 그 사건들이 화제에 올랐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는 평소보다 더 편하게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진수 씨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가끔 진수 씨가 반찬을 권하거나 물을 따라주는 작은 배려들이 따뜻했어요. 친구들도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너희 둘 보기 좋다고, 그림이 참 잘 어울린다고요. 다른 친구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미정 씨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같은 동네 살다 보니 자주 만나게 됐다고, 좋은 친구라고요. 친구들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뭔가 더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대신 축복한다는 듯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2차로 카페에 갔어요. 다들 커피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자 사는 친구들의 고민, 건강 문제, 자식 걱정, 노후 준비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들이었죠. 누군가 말했어요.
나이 들수록 외롭다고, 가족은 있어도 정작 속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다고요. 다들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미정 씨와 진수 씨를 보며 말했어요. 그래도 너희 둘은 좋겠다고, 서로 의지할 사람이 있어서 부럽다고 했습니다. 미정 씨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다들 헤어질 때 친구들은 다음에 또 보자며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특히 미정 씨와 진수 씨에게는 응원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진수 씨가 미정 씨를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오늘 모임 이야기를 나눴어요. 친구들이 눈치챈 것 같다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미정 씨가 물었습니다. 진수 씨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미정 씨를 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진수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미정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차마 먼저 말하지 못했었어요. 나이 때문에, 주변 시선 때문에, 여러 이유로 망설였었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미정 씨는 진수 씨를 똑바로 보며 답했습니다. 자신도 그렇다고, 진수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고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요. 진수 씨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혼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닐까 걱정했다고, 미정 씨도 같은 마음이라니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60대의 나이에 주름진 얼굴로 그래도 서로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뜨거운 사랑과는 다른 조용하지만 깊은 감정이었죠. 미정 씨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진수 씨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천천히 가자고, 서두르지 말고 우리 방식대로 가자고요.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다고, 서두를 필요 없다고요. 집에 들어와 불을 켜고 미정 씨는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진수 씨의 고백, 친구들의 축복, 그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핸드폰을 보니 진수 씨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말해서 다행이라고, 미정 씨와 함께여서 행복하다고요. 미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신도 행복하다고, 고맙다고요. 그날 밤 미정 씨는 오랜만에 평온하게 잠들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 준다는 따뜻함,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에 대한 기대감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60대에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진실했어요. 겨울이 시작되던 어느 날 미정 씨와 진수 씨는 조용한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씩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앞으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진수 씨가 먼저 꺼냈습니다. 우리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지,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두 사람은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놨어요. 서로를 향한 감정은 분명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도 많았습니다. 자녀들의 시선, 경제적인 문제, 건강 상태, 각자의 생활 방식 같은 것들이었죠. 특히 자녀 문제가 가장 조심스러웠어요. 미정 씨의 딸은 아직 엄마의 연애를 모르고 있었고 진수 씨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됐어요. 진수 씨는 천천히 가자고 했습니다. 당장 재혼이나 동거 같은 큰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다고, 일단은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자고 했어요. 미정 씨도 동의했습니다. 사실 재혼이나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거든요. 각자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방식이 있었고
그걸 갑자기 바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방식을 정하기로 했어요. 결혼이나 동거는 하지 않되 서로를 소중한 연인으로 여기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당분간 그냥 좋은 친구 사이라고 소개하고 나중에 적절한 시기가 오면 그때 진실을 말하기로 했죠. 그리고 몇 가지 작은 약속들을 만들었어요. 하루에 한 번은 목소리를 듣기,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밥 먹기, 서로 아프거나 힘들 때는 곁에 있어주기, 이런 소박한 약속들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그 약속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거창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그저 서로를 챙기는 따뜻한 약속들이었거든요. 진수 씨도 미소를 지으며 좋다고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찾아왔어요. 미정 씨와 진수 씨의 관계는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전화로 안부를 나누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서 산책하거나 식사했어요. 가끔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진수 씨가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미정 씨는 맛있는 반찬거리를 고르며 즐거워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했습니다. 어느 날 미정 씨의 딸이 갑자기 집에 들렀어요. 엄마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었죠. 미정 씨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동창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서 그런 것 같다고, 혼자만 있지 않고 사람들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졌다고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딸은 다행이라며 웃었어요. 엄마가 집에만 계시지 않고 밖에 나가는 게 좋다고, 앞으로도 친구들 많이 만나라고 했습니다. 미정 씨는 고맙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떠나고 나서 미정 씨는 진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다녀간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진수 씨는 조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숨기는 게 마음 편하진 않다고요. 미정 씨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진수 씨는 알겠다며 미정 씨의 마음을 존중했어요. 여름이 되자 두 사람은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멀리 가지는 않고 당일치기로 바닷가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버스를 타고 2시간쯤 가서 도착한 작은 해변이었습니다. 파란 바다를 보며 두 사람은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리고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여유가 없었다고, 늘 바쁘게 살았다고요. 이제야 이렇게 천천히 걸으며 바다를 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미정 씨도 공감했어요. 젊을 때는 모든 게 빨랐습니다.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애 낳고, 빨리 키우고, 빨리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가도 괜찮았어요. 아니, 천천히 가는 게 더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오랜 시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미정 씨는 진수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진수 씨는 가만히 그 모습을 받아줬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생각했어요. 이게 사랑인가? 60대에 느끼는 이 감정이 연애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 답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행복하다는 거였습니다. 젊을 때의 사랑처럼 뜨겁지는 않았어요. 가슴이 미칠 듯 뛰거나 밤잠을 설치거나 그런 격렬한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조용하고 따뜻한 감정이었어요.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걱정을 나누면 위로가 되고 웃음을 나누면 하루가 밝아지는 그런 감정이었죠.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지 1년이 훌쩍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때론 걱정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진수 씨는 건강 문제로 병원에 다녀야 했고 미정 씨가 함께 따라가 주었어요. 미정 씨는 감기로 앓아누웠을 때 진수 씨가 죽을 끓여다 줬습니다. 그런 작은 돌봄들이 쌓여가며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미정 씨네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다가 우연히 연애 이야기가 나왔어요. 60대 부부가 재혼한 이야기였죠.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자식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진수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말할 수도 있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중요한 건 자식들의 허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고 가족 챙기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두 사람은 그날 밤 긴 대화를 나눴어요. 앞으로의 계획, 자식들에 대한 생각, 노후에 대한 걱정,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마음까지요.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지내자는 거였어요. 각자의 집과 생활은 유지하되 서로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가자고요. 결혼이나 동거 같은 형식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과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정 씨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젊을 때는 놓쳐버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서 여유가 없어서 몰라서 놓쳤던 소중한 것들이요. 하지만 60대에 처음 시작한 이 사랑은 그 모든 걸 알고 시작하는 사랑입니다. 서투르지만 천천히 오래오래 지키고 싶습니다. 미정 씨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어요. 달빛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진수 씨와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함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내일도 만날 사람이 있다는 기쁨, 그리고 함께 늙어간다는 따뜻한 약속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60대에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진실하고 소중한 사랑이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사랑은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두 사람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정 씨와 진수 씨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함께 지나며 두 사람은 서로의 곁에서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